자, 야당이 왜 패배했는지. 일단 공천 자체가 좀 다소 욕을 먹더라도 전략 공천 같은.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깔끔을 떨다가 패배한 게 아닌가. 호남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한숨을 쉬면서 할 말이 없다. 패닉 상태라고 할까요? 당장에 이제 물갈이 대상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호남에서 천정배 의원이 민심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를테면 문재인 대표가 천정배 의원에게 정권을 맡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당의 대신 4월 29일 재보궐선거가 여당의 승리, 야당의 완패로 끝났습니다. 선거 결과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파장을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부에서 야당 출입하는 이세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젯밤까지 고생 많으셨죠? 네. 예, 야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표가 입장 발표를 했나요? 오늘 오전 10시에 예정에 없던 이 정책조정회의 자리에서 모두 발언 형식으로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요약하면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지 못해 송구스럽다. 겸허히 받아들인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도 착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야당의 길을 가겠다. 이 정도입니다. 물러나겠다는 얘기는 없나요? 지금 취임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제 사퇴론이 나오긴 힘든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썩 맞득치 않아 하는 이 당내 비노 세력들도 당장 사퇴론을 제기하는 것은 이제 역풍을 맞을까봐 좀 은인자중하는 분위기라고 할까요? 네, 사퇴하는 일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당 분위기 간단히 짚어볼까요? 여당 분위기는 속으로는 잔치집 분위기죠. 그렇지만 겉으로는 좀 표정을 관리하는 이런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김무성 대표가 부정부패 척결, 또 그리고 초강도 정치개혁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여당도 자신들이 연루된 그 부정부패 스캔들을 와중에 이제 선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좀 면구스럽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성완종 리스트가 이번 선거에 별 영향을 못 미친 것 같은데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거는 새누리당 지도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방어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타기에 성공한 건가요? 그렇죠. 말하자면 물타기에 성공한 셈이죠.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이제 먼저 이완구 총리 경질하라 이렇게 앞장서서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돌아온 뒤에 이제 사과를 할 것이다 라면서 이제 사과를 압박하는 듯한 모습.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또 그럼 결과적으로는 본질을 부정부패 사건을 무슨 특사 공방으로 이렇게 본질을 흐리는 데 성공을 한 거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선거 결과를 분석하는데 가장 궁금한 것이 이제 야당이 왜 패배했을까 이런 부분인데요. 자, 신문에 나온 얘기 말고 이세영 기자와 임석규 기자 독특한 관점으로 자, 야당이 왜 패배했는지 한두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야권 분열이라는 시각이 가장 많은데요. 사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단 광주 같은 경우는 좀 예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이른바 새정치연합이 여당인 지역이고 사실상 이번에 새정치연합이 실력을 제대로 평가받는 기회였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관악의 핵심인데 관악 역시 이제 야권 단일화 실패가 과연 가장 큰 패인인가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지난 총선 때 이번과 비슷한 3자 구도였는데요. 그 당시에 이상규 통합진보당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서서 38%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2위가 새누리당 후보, 3위가 김희철 후보였는데 김희철 후보는 28%를 얻었죠. 이번에 정동영 후보가 얻은 20%보다 더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야권 단일 후보가 1위가 됐던 거죠. 한마디로 이번 관악 패배도 전략과 후보 캠페인의 총체적인 실패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전략과 후보 캠페인의 실패는 좀 너무 포괄적인 것 같은데요. 야당이 왜 졌을까요? 어떤 핀포인트 같은 걸 짚는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공천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던 공천을 잘못했다. 너무 안일하게 공천했던 게 아닌가. 경선을 한 거 아닌가요? 경선을 했는데 경선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인물들이 기존에 나와 있던 인물들 위주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승부수를 던지려면은 다소 욕을 먹더라도 전략 공천 같은 이 정치적 승부수가 필요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임석규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문재인 대표가 깔끔을 떨다가 패배한 게 아닌가. 네, 그분이 좀 깔끔하시긴 하죠. 네, 그러니까 이 법조인 티를 아직 못 벗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려면은 욕도 먹고 그다음에 이제 손에 피도 묻히고 발은 이제 진흙탕에 담글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은 그분이 이제 전당대회에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 이기는 혁신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대표가 됐거든요. 네. 그럼 어쨌거나 이겨야 되거든요. 그럼 이기려면은 이기는 후보를 내고 이기는 전략을 써야 되는데 그냥 경선 원칙 이상한 원칙이거든요.
선거에서는 이기는 게 중요하지 경선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전당대회에서 경선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 아닌가요? 그때 전당대회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정치를 하는 게 바꾸면 또 언제든지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로 이겼습니까? 졌잖아요.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이기는 것이 정치에서는 정의가 될 그렇죠. 수 있다. 지금 그 새정치연합이 지금 계속 민심에, 호남에서도 민심을 외면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연전연패거든요. 계속 지니까 니네 좀 이겨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계속 지니까 또 졌잖아요. 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죠. 자, 호남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역시 그 천정배 의원이죠. 네. 곧바로 이제 신분이 바뀌었으니까요. 이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됐는데요. 네. 자,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오늘 아침에 5.18 묘역을 참배하면서 호남 출신 대권 주자를 만들겠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그게 본인이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서겠다 그런 의미일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꼭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이미 네. 그러니까 대선 출마를 시도했지만 이미 실패한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천정배 의원이 네. 그런 경험이 있었죠. 네. 네.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40대, 50대 젊은 정치인을 키워내고 내가 그 주역이 돼보겠다, 킹메이커가 돼보겠다 이런 뜻이 아닐까 그런 싶습니다. 뜻이다. 네. 자,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움직일까요? 천정배 의원이요? 일단 뭐 당의 경천동지할 변화가 없는 한 뭐 복당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한 마당에 돌아오진 않겠다. 당장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네. 대략 세 가지 길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광주 전남을 중심으로 무소속 연대를 통해서 독자 세력화를 모색하는 거예요. 무소속 연대. 호남연대가 되겠네. 무소속 호남연대. 그렇죠. 호남 무소속 연대. 네. 또 하나는 이제 온건 진보 노선의 신당을 창당하는 거. 신당을 만든다. 네. 하나는 이제 정의당, 국민 모임이 주도하는 이 진보 재편의 흐름에 머물시는 것. 대략 세 가지 정도인데 지역 민심이나 뭐 오피니언 리더층의 의견들을 좀 청취하고 또 정계가 돌아가는 상황들을 봐가면서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임석규 기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천정배 의원 앞으로 움직임? 신당까지 만들 생각은 없다. 그렇게 밝혔고 또 제 발로 복당할 생각이 들게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일은 근데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종합적으로 보면 정치 세력화는 꽤 하겠다. 유능한 신진 세력들을 모아서 내년 총선 때까지 정치 세력화를 꽤 하되 당장 뭐 신당을 서두르거나 이러지는 않겠고 다만 야권 재편의 중심점이 돼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결국 2017년 대선 때까지는 야권이 이제 한 강물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아까 이세영 기자는 뭐 대선 주자로서보다는 킹메이커를 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방점은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도 있지 않나. 네. 이런 속내를 저는 읽었어요. 네네. 자, 호남 얘기 조금만 더 해볼까요? 이번에 건노갑 상임고문하고 박지원 의원이 조영택 후보 네.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큰 격차로 졌어요. 네. 호남에서 동교동계 위력이 다한 걸로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뛴 것 같지는 않아요. 열심히 뛰지 않았다. 예, 네. 왜냐면 이미 천정배 후보 승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죽으라고 뛰었는데 또 패하면 그 충격이 더 크기 때문에 네. 아주 죽기 살기로 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동교동계라는 정치가 이제 뭐 과거 정치 상징처럼 돼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천정배 그 의원이 선거 때 이거 미래 대 과거의 대결이다. 지금 미래를 얘기하는데 지금 동교동 과거 얘기하면 되겠는데 굉장히 그런 공격에 취약해요. 자, 이세영 기자 동의하십니까? 저도 위력이 다 했다고 보는데요. 네. 원래 이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 근거지가 목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남 지역에서도 서남권 바깥에서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게 그 지역 정치권 인사들의 일관된 견해고요. 동교동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호남 출향민들 중심으로 한 이제 수도권 향후회 이게 가장 핵심 기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관악 선거에서 드러났듯이 이제 흘러간 물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냉혹한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광주 네. 전남북 호남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 네. 같은데요. 네. 표정들이 어떻습니까? 한 5의원께 전화를 드렸더니 한숨을 쉬면서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네.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이제 패닉 상태라고 할까요? 당장에 이제 물갈이 대상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바짝 엎드려서 기회를 엿보고 있겠죠. 문재인 대표가 물갈이 개혁 공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재보선 4곳 가운데 이제 한 곳도 대표 마음대로 공천을 못했거든요. 뭐 경선에 맡기긴 했지만
그래도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과연 지금 이미 힘이 빠졌는데 내년 총선에서 호남 물갈이 할 수 있을까요? 못하면 또 호남 유권자들이 심판하지 않을까요? 죽기 살기로 하면 못할 법도 없죠. 옛날에 이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윤여준이라는 칼제비를 내세워서 호주 뭐 이런 대단한 사람을 쫙 쳤잖아요. 그래서 민국당 사태가 났지만은 결국 뭐 허물어졌잖아요. 그러면 이를테면 문재인 대표가 천정배 의원에게 당신이 한번 호남 공천 개혁적으로 한번 해보시오. 전권을 맡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당에 대신 복당하시오. 그 대신 내가 호남 공천에 관한 당신 모든 아이디어를 전권을 주겠소. 이를테면 이런 획기적인 발상, 네, 이런 걸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문재인 대표와 천정배 의원의 연합전선. 그렇죠. 네, 아이디어. 정치인은 상상력이 필요한 거 아닌가 제안하신 싶습니다. 걸로 계속하겠습니다. 자, 정동영 네. 후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이번에 2등도 아닌 3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재기 동력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데 내년 총선에서 전북 지역을 전주를 근거지로 다시 한번 재기를 모색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국민 모임과 지금 진보 세력 재편의 흐름에 지금 몸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진보 정당의 가장 큰 문제 취약점이 지역 기반이 없다는 건데 진보 정당으로서는 정동영이라는 인물이 갖는 지역에서의 어떤 그 영향력들을 활용해서 예전에 그 구민주노동당이 광주 전남에서 확보하려고 했던 지역민들의 지지들을 모아나가려고 시도할 공산이 커 보입니다. 전북에서 정동영 의원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형성될까요? 사실상 정치 무대에서 사라져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여지는 좀 남아있지 않냐. 천정배 의원하고 이제 정동영 전 의원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천정배 의원이 호남에서 일정한 세력을 형성할 경우에 정동영 씨가 이제 전북 지역에서 일종의 근거지가 될 여지가 있지 않나. 저는 뭐 그런 것을 모색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치가 매력적인 이유는 승패가 확실히 갈리는 선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는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절차이지만 바로 그 절차를 통해서 민심이 표출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가 4월 29일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표출된 민심을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해석해서 정치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토크 돌직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